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환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 세션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애자일을 활용한 사스 상품 개발 A to Z라는 그런 제목으로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지난 1년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겨가지고 겪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도 이 1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저희 팀도 같이 성장을 했고요. 비슷한 경험을 들으시면서 사스 상품을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를 커버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에서도 동작하는 애자일 개발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자 가치 기반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부터 구현까지의 그런 경험, 사스 제품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걸 한 꼭지 한 꼭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제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모두를 모시고 딱 1년 전으로 제가 한번 같이 타임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 7월이었어요.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께서 갑자기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시고서는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협업 솔루션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는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이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엄청난 스폰서십이죠.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내 이름을 뭔가 새긴 제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애자일이랑 린 관련된 일을 주로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을 제대로 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뭔가 익사이팅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협업 툴 시장은 누가 봐도 레드오션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제가 붙여놓은 이런 툴들 있죠. 이런 툴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가진 솔루션 하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이건 엎질러진 물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팀이 필요하더라고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가져와서 활용을 하든 어쨌든 그런 팀이 필요하니까. 일단 스타트업처럼 스스로 제품 개발이 가능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리드 타임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자면 이 엔드투엔드로 일을 하는데 3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UX, 테크. 이 3가지 역할자들이 엮여서 같이 제품을 만들고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점점 제품을 나아지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팀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의 방향은 팀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가급적 간단한 형태로 먼저 만듭니다. 세 번째, 기획 순서대로가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만듭니다. 네 번째, 매주 사용자 2-3명을 직접 만나며 피드백을 듣고 만듭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훌륭한 인력들이 오게 되는 데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훌륭한 인력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잖아요. 당시에 여기에 있는 저희 팀원들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 혼자 뭔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만드는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저도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지? 왜 만들어야 되지는 충분히 얘기가 됐지만, 이 레드오션에서 제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벤처 캐피탈 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도 설명을 하고 주변에도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Y 컴비네이터라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어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타트업이 어떠한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솔루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심플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문제는 조금 더 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라는 거,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런 문제가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의미는 시장이 넓다는 의미니까 100만 이상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20% 예를 들어 성장을 한다든지 현재 고가라서 싸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등등의 문제를 뭔가 찾고 솔루션을 매치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저 혼자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네, 구글링을 했습니다. 네, 먼저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봤고요. 그걸 데스크 리서치라고 여기 예쁘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구글에서 찾은 건데, 첫 번째 제가 확인한 내용은 협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0개 이상씩 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그 점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특성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속성 중심으로 솔루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메일, 뭐 비디오 콜 이런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성숙하면 스위트 형태로 꾸며져 가지고 제품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시작부터 스윗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UX 경험을 극대화한 어떠한 녀석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제품이 노션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북미 유럽에서는 재택근무랑 원격근무가 팬데믹 전에도 3년 새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화이트보드라는 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그리고 또 그 구글링 서치한 것만으로는 사실은 제가 피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스폰서십을 얻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리서치를 했는데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찾았고, 그때 만났던 분들이 트위터 앱은, 그 다음에 스윗에 있는 대표, 그 다음에 유젯이라는 회사의 개발 리더였는데, 이분들 통해서 들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다양한 툴들을 한 번에 쓰고 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시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프로덕트 팀이라고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역할자들이 있는데, 프로덕트 매니저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각각의 툴셋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툴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얘들 다 모두 다 플랫폼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경험이 약합니다. 모두 다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매일매일 한 사람이서 앱 스위칭을 373회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23분이고요. 그걸로 인해 감소되는 생산성이 40%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협업 툴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툴에도 불만이 많다는 말씀은, 슬랙 완벽한 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쓰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팀이랑 쓰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랙은 인터 커뮤니케이션, 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면 이 툴을 쓰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티피케이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켓,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존 툴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맞춘 그 문제는 협업 툴이 협업을 더 어렵게 만든다. 373회, 23분, 40% 제가 말씀드린 숫자예요. 여기에 23분과 40%라는 숫자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MS 이그나이트 2019년에서 MS 팀즈를 설명할 때 얘기했던 숫자입니다. 얼마나 이게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원격 구매의 시속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툴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소프트웨어 전체, 개발 사이클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스윗 형태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이제 있었다가 팀원들 일부가 모였어요. 팀원들이랑 같이 3개월 동안 뭘 했냐면, 일단 제가 만든 가설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 똑같이 했고요. 사용자 리서치 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는 제가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미 유럽의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었고, 하나 재밌던 게 밀레니얼이 소프트웨어의 주 구매 결정자가 되고 있던 거. 그러니까 세대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주 사용층은 밀레니얼에서 Z세대로 가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었고, 사용자 리서치는 저희가 16개 글로벌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만났습니다. 왜 프로덕트 매니저를 만났냐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저희의 타겟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위한 툴들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매니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구글링을 하면 이런 글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must have tools for product manager.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는 600인 이하의 회사에서는 구매 결정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그 타겟을 만족시키면 우리 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프로덕트 매니저들을 통해서 물어봤더니만, 평균 9개 툴을 사용하는 거 이상을 사용하는 게 맞고, 원격 비디오 콜에 대한 불만도 증가되고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고요.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프로토타입들을 막 기술적으로 만들고요. 이런저런 기술들이 되는지 보고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사용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벗을 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프레이머랑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해서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들을 만나보고 이게 당신의 문제이고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국내외 60개사 83명의 글로벌 사용자와 솔루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증했고요. 당신은 다행히 팬데믹 전이라 직접 만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고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이 정도면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정리한 거고 제대로 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그런 화이트보드, 무한한 화이트보드 위에 리얼타임 코에디팅, 비디오 콜, 인테그레이션이 있는 것.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고요. 전반부에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저희가 당시에 제시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모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모아가지고 문서를 쓰겠죠. 문서를 쓰고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공유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커멘트나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겠죠.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비디오 콜을 씁니다. 비디오 콜을 쓰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기 화면을 공유하는 거죠. 자기 화면을 공유해서 하는 일들은 제가 그동안에 얻어왔던 자료들, 컨텍스트들을 엔드-투-엔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공감을 하고 목표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용자들이 자기 화면도 쉐어하면서 예를 들어 아이패드 같은 걸로 뭐 드로잉 같은 걸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그마랑 그 프레이머라는 툴로 동작하는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당신의 문제가 맞는지 솔루션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를 써놓고 필요한 자료들을 보드에다 다 모으는 거죠. 네. URL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독스에 뭐 다큐멘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넣어놓고요. 혹시 뭐 비교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놓고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인사이트를 정리했다고 하면 인사이트를 그 자리에 적고요. 팀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커멘트를 통해 가지고 멘션을 알릴 수 있죠. 와서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내용을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디오를 켭니다. 같이 그 보드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컨텍스트가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는 곳에서 토론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를 같이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하다면 다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툴이라든지 뭐 개발 툴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스폰서십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했고 조금 더 인원이 보강이 이때 됐고요. 그리고 나서 MVP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MVP는요. 3개월 동안 3명의 개발자가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작업 내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동작하는 내용인데 안타까운 건 그 시나리오 외에는 다른 것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로그인도 없어요. 텍스트를 쳐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나 문서들을 넣을 수 있죠. 이 내용은요, 실제 캐티어스라는 SDS에서 스핀오프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리브랜딩을 할 때 저희가 도움을 줬던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업무에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서들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사전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이너랑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디자이너가 일단 접속을 하면 리얼타임 커서로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화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둘이 같이 편집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주고 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실제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한 곳에서요.
저때 당시에는 비디오도 WebRTC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성능도 형편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동안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한 곳에서 하면서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의 툴들과 차이를 느끼시나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가면서도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성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피벗을 했고요. 올해 2월까지 글로벌 42개사, 국내 25개사, 110명의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프로토타입을 통한 아이디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죠. 제품 개발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진짜로 품질을 봤죠. 그전에는 사실은 뭐 성능이나 뭐나 그냥 내버려두고 어찌 보면 개발을 했다면 이때는 제대로 된 개발 과정을 거쳤고요. 그걸 통해서 탄생한 그런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뭐 업무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그 삶 속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로 지금 발전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을 하면 여러 보드들이 있고 그런 용도에 맞는 보드에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15년 정도 경험한 에자일 관련된 프랙티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 뭐 워크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라는 것들을 템플릿 형태로 꼭꼭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툴을 써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것부터 제품이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의사결정을 할 때도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링 더 도그푸드라고 하죠. 우리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쓰는 그런 걸 가지고 동영상을 저희 팀원들이랑 만든 거고요. 새 기능을 어떤 걸 넣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그리고 삶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점심을 주문하는 걸 뭘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팀원들이랑 약간 그 뭐 때때로 놀이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보드를 테스트해 왔습니다. 간식 주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이렇게 엮어서 넣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만든 마린바라는 툴은요. 네이밍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는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엔모사는 이렇게 한대요. 그 이탈리아 지도를 펼쳐놓고요. 지명 중에 되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지명 중에 그 이름이 되게 좀 잘 발음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네이밍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수행해야 될 만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150개 정도의 그런 네이밍 그 이름을 그 후보로 놓고 마린바라는 이름을 선택했는데 그 이름은 선택한 이유는 마린바라는 그 말이 일단 발음하기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마린바가 악기인데요. 나무로 만든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는 실로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기의 특성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연주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합주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음역대에 한계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붙여 나갈 수가 있는 악기래요. 그걸 저희가 이제 저희 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혼자서도 업무에 쓸 수 있고 팀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협업 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 냄새가 좀 더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오른쪽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베타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속적인 개선 단계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에 있는 5개의 단계가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스포티파이라는 그 음원 스트리밍 회사 있죠. 그 회사가 만든 에자일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명칭만 조금 더 저희에게 익숙하게 바꾼 거고 이렇게 아이디어 기획부터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모습은요. 여전히 스타트업처럼 스스로 제품 개발이 가능한 팀입니다.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8개의 서비스를 한쪽이 3개를 맡고 한쪽이 4개를 맡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 팀당 비즈니스 테크 UX가 여전히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도메인과 사용자와 임플리먼테이션을 보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 팀이 이 제품과 함께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돌아보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에서도 동작하는
애자일 개발팀.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십이고요. 이 시작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력과 열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팀이 있으면 이 과정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가치 기반 개발 방식. 계속해서 사용자를 만나면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렸고요. 아이디어 기획부터 구현까지의 경험, 그리고 SaaS 제품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장편은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애자일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애자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서 애자일 그러면 스크럼이나 XP 어떤 특정 프랙티스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이 똘똘 뭉쳐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SaaS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고 애자일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 팀원들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 만드시고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저는 더욱더 재미있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룹장님, 마린바를 만들게 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조별과제를 할 때 잘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대학교에서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터키랑 미국이랑 중국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조별 과제에 주로 쓰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패턴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한 다음에 피버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테그레이션 경험 외에 또 어떤 툴들을 연계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저희가 쓰이는 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혹시 지라, 컨플루언스, 슬랙,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줌 요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툴을 저희 툴에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사용자의 경험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있네요. 그쪽을 먼저 타겟을 한 다음에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이 사용자를 만나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신 게 특히 좋았는데요. 이 사용자들을 어떻게 리크루팅 하셨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일단 정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일단 주변 지인부터 시작을 해야죠. 주변 지인이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뭐 부모님, 뭐 친척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을 소개받고 그 다음 분들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도 이렇게 연락하는 용기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usertesting.com 같은 그런 플랫폼을 썼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용자군을 매칭시켜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물론 비용이 들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화면 구성 및 음성 중첩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또한 사용자가 많을 시 바틀렉이 있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지금 드리기는 저희가 너무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6명 정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비디오 콜을 할 때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믹 이모지를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라면 손을 이렇게 올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엄지를 올려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리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겹쳐서 얘기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룹장님 발표와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